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일어나고 있고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빌딩 주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하자면 돌솥이에요. 돌솥. 떨어져도 한참 있다 떨어지고 올라도 한참 있다 오르고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요. 근데 상고는 뭐예요? 냄비예요. 상업용은 냄비. 순식간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이런 상권을 살리려면 죽어야 된다. 지금 안 죽으려고 하니까 점점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떨어진 값으로 매물을 안 내놓죠. 안 내놓고 버티고 임대료만 자꾸 높이다 보니까 전체 지역에 유령 상권이 돼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서동희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흐름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주거용 부동산하고 다르게 전반적으로 안 좋죠. 네. 지금 경기 침체 초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고, 이 안 좋은 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오피스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거기가 뭐 초토화됐다시피 해요. 빌딩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상권 있잖아요. 네. 상권이 완전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미국의 오피스 상권이 무너진 이유가 재택근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싫어하잖아요. 다 출근해서 눈에 보여야 회사 상사들이 신뢰하듯이,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많이 안 하니까 오피스 상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어느 상권들은 막 폭망했다 이런 상권도 있고 뜨는 상권도 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금 그 7대 상권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 시내 7대 상권이 있죠. 네네. 그 전반적인 상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지방 상권 같은 데는 우리가 논의하기가 힘드는 게 제대로 돌아가는 상권이 없어요, 지방은.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로 집중하고 주택도 아파트도 서울로 집중하잖아요. 또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로 집중하기 때문에 서울에 뭐 상권들이 있는데 과거에 떴던 상권들 있잖아요. 네. 뭐 청담, 강남, 홍대, 뭐 신촌 네. 이런 상권은 지금 굉장히 쇠퇴해 가고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공실률이 10%가 넘어요. 공실률 10% 넘어요. 근데 또 반대로 성수, 네. 또 용산, 이태원, 또 명동 네. 이런 데는 공실률이 10% 밑에예요. 특히 성수 같은 데는 공실률이 2.5%예요. 네. 핫하죠. 공실률이 2.5%라는 거는 네. 공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성수가 이제 발달하게 된 원인은 네. 일단은 공장지대였어요. 과거에 그렇죠. 수제화 거리였어요, 수제화. 맞아요. 그래서 네. 신발 산다 그러면은 그쪽 가서 수제화 거리 가서 사고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그 공장이 쇠퇴하면서 엄청 싸졌어요. 네. 땅값도 싸지고 그 건물의 임대료가 싸졌거든요. 싸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니까 이제 상권이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수동의 장점은 뭐냐면 평지예요. 공장지대니까 당연히 평지겠죠. 또 전철에 가깝잖아요. 2호선에 가깝고 네. 해서 성수동 상권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SNS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SNS로 성수동을 찍어서 보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SNS를 통해서 많이 몰리잖아요. 네. 몰리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팝업 스토어를 많이, 임시 매장이죠. 팝업 스토어를 많이 해야지 뭐 임대료가 굉장히 올랐어요.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구청에서 임대료 오르는 걸 좀 자제하자. 임대료가 많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과거에 청담이나 강남, 홍대처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수익이 안 나잖아요. 상권은 수익이 안 나면 끝나거든요. 수익이 안 나니까 쇠퇴한 것처럼 성수동도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성수동도 이제 작년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임대료를 좀 많이 받지 말자 이런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운동도 벌이기도 하고 이제 큰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내년 같은데 그 무신사 있잖아요. 네. 무신사에서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빌딩을 져요. 네. 그다음에 게임 회사 크래프트라는 거 있죠. 네, 아주 네. 잘 나가는 회사. 크래프톤. 네. 크래프트는 지하 8층, 네. 지상 17층을 또 내년에 또 져요. 내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미국의 소호가 임대료가 치솟으니까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또 발전시키는 것처럼 네. 더 고급 거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은 아마
앞으로 더 롱런 할 것 같아요. 네. 성수동에 또 유명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서울수 아크로 포레스트 뭐 이런 아파트들 거의 막 6, 70억대 이렇게 네, 거기 형성하는 아파트도 게 상당히 호가를 많이 예, 높게 가죠. 아무래도 상권도 발달하고 직주 근접인데다가 이러니까 앞으로 성수동은 좀 더 좋아진다고. 그럼요. 성수동 또 그 한강변을 통해서 네. 재개발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성수 또 전략 정비고요. 예, 네, 거기에 많이 이제 비싸요. 고층 아파트가 또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성수동이 조금 더 발전할 소지를 더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소멸한 상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강남의 가로수길은 몇 년 전만 해도 공실률이 42%인데 지금은 45%가 훨씬 넘어요. 유령 상권의 거리라고 볼 수 있죠. 한 집건 하나 뭐 비어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임대료가 치솟아서 그런 거예요. 네. 평당 30만 원 임대료가 그 가로수길이. 네. 근데 성수동은 지금도 19만 원, 18만 원 하거든요. 이게 막 치솟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강남 가로수길은 지금 임대료가 30만 원 평당 넘어가지고 지금 너무 비싸요. 네. 고가를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에 압구정 로데오가 또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옮겨갔죠, 글로. 가로수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죽고. 네, 그래서 네. 압구정 로데오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임대료를 50%로 내리자. 50% 내려가지고 압구정 로데오가 좀 살아났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가로수길은 임대료가 계속 치솟으니까 죽었어요. 최근에 아마 가로수길의 움직임이 임대료를 대폭 낮추자. 어떤 데는 뭐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령 상권이 돼버렸으니까. 살려야죠, 다시. 그렇죠. 결국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고정비가 임대료거든요. 고정비 부담이 제일 큰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가로수길이 죽고 또 동대문 상권도 많이 죽었는데 요새 동대문 상권도 조금 살아난다 그래요. 외국인들이 몰려온다 그래요. 네. 동대문 상권도. 그래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나오면은 이제 동대문 상권이 있잖아요. 네. 그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 2024년 재작년에 1년 동안 승하차 네. 인구가 한 2,600만 명. 네. 어마어마한 인원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외국인들 많아요. 많이 오죠. 그래서 동대문 상권은 조금씩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신촌 대학가 상권 이거는 살아날 기미도 안 보이고 또 강남의 가로수길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돼요. 왜 임대료를 대폭 낮춰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실제 그 가로수길에 있는 빌딩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유주 분들의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임대료를 내리고 싶은데 상권 살리려면 그런데 임대료를 내리면 빌딩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임대료를 또 못 내리고 막 버티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그런 면도 보니까. 있어요. 네. 빌딩 값이 떨어지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빌딩 값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떨어진 값으로 매물을 안 내놓죠. 네. 안 내놔요. 그러고 있어요. 안 내놓고 버티고 임대료만 자꾸 높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반 정도 공실이 네. 전체 지역에 유령 상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권이 금액이 너무 높아서 옮겨갔으니까 금액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망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금액을 내리면 빌딩 가격이 또 떨어질 떨어지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한 번의 물갈이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정상화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상권은 죽어야 살아요. 지금 안 죽으려고 하니까 점점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하자면 돌솥이에요, 돌솥. 떨어져도 한참 있다 떨어지고 올라도 한참 있다 오르고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요. 근데 상권은 뭐예요? 네. 냄비예요. 상업용은 냄비. 순식간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의 사이클은 굉장히 짧아요. 네. 주거용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오른 게 내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상권은 수익이 안 나면 바로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이런 상권을 살리려면 죽어야 된다. 완전히 그 상권이 죽어야 돼요. 네. 그래야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 로데오 네. 8, 9년 전에 완전히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수길처럼 됐어요. 압구정 로데오도 공실률이 엄청 높았어요. 엄청났죠. 네. 근데 거기서 임대료를 50% 내리자. 전체 상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네. 임대료 50% 내리자. 50% 내린 임대료로 들어오니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자. 압구정 로데오는 좀 어느 정도 살아났어요. 네. 완전히는 안 살아났지만 어느 정도 살아났어요. 근데 가로수길은 지금 임대료 가지고는 못 살아나요. 선생님, 네. 한동안은 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해서 건물 갖고 있으면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네. 네, 그런 시장은 이제 끝난 건가요? 양극화 되겠죠. 네. 양극화. 옛날에는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은 임대료 나오지, 건물값이 오르지, 금리도 낮았잖아요. 또 금리도 저금리. 낮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관계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네.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요. 수익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주거용 부동산은 아까 돌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영향을 서서히 받아요.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어차피 사는 데니까. 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안 나면은 급격하게 쇠퇴해 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건물주가 꿈이다. 이런.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일어나고 있고,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데는 임대료를 몇 년 전부터 안 올리는 데가 많아요. 올리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시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물 같은 데는 경기 침체하고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네. 빌딩 주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서로 상생을 해야지. 뭐 임대인들만 막 이렇게 배불리고 임차인들은 그냥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맞아요. 되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네. 임대료가 치솟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공생을 해야 되죠. 공생, 그- 상생. 임차인이 있어야죠. 예. 임차인이 수익이 안 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해서 임대료를 계속 높게 부르면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데가 가로수길이에요. 네. 정부에서도 이제 주택이 모자라니까 서울 핵심 지역에 상가를 주택으로 이렇게 변환하자 뭐 이런 그런 움직임이 얘기도 나온 있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상가는 일단 빌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요. 네. 그럼 분양을 하려면 분양가가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건물 같은 건 못 하고 네. 굉장히 싸졌을 때, 아. 싸졌을 때 그걸 주택으로 변환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 미국의 대형 도시들,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다운타운에 보면 네.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오피스 빌딩이 완전히 하락하니까 네네. 반값 이하로 하락했잖아요. 반값 이하로 하락하니까 주거용으로 변환을 시켜요. 공실률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다운타운의 공실률은 35%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거용으로 변환을 시키고 우리나라도 이제 상권이 몰락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상권이 번성한 데는 불가능하죠. 네. 그 자체가 비싸니까. 네. 비싼 데서는 주택을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7대 상권 이야기 하셨지만 상권이 몰락한 데가 많잖아요. 몰락하면 거기에 대한 빌딩 값이 떨어지지만 많이 떨어지면 그걸 갖다가 주거용으로 변환하는 것도 괜찮다. 네. 계속 몰락된 상권을 놔두는 것보다 주거용으로 변환시켜서 주택 그 공급률도 좀 높이고 그런 아이디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지금 이제 상권이 이렇게 막 쇠퇴하고 이러면 결국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요.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유, 고통을 느끼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악이에요. 네, 지금 IMF하고 똑같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그 임차인분은 상가를 내놓으러 오셔서 그냥 정말 권리도 포기하고 나가는 뭐 이런 추세도 있거든요. 서울시는 엄청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강남에. 네, 네. 그 상가들도 지금 공실이 많잖아요. 그 권리금도 거의 다 없어졌어요. 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는 언제쯤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려면 결국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침체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 금리도 앞으로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금리가 상승하면 주거용 부동산의 주담대 금리도 문제지만 직격탄을 맞는 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자영업자들이에요. 네.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상승 기미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살아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어질 거냐. 과거에 우리가 IMF 때는 우리나라만 어렵고 세계 전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나려면 뭐 전쟁도 좀 중단해야 되고 또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경기 침체가 없어져야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기 때문에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중동 전쟁이 이번에 지금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잘 안 되죠. 네. 얻어맞아가지고 눈은 애꾸가 돼 있고 목발 짚고 네. 팔 기부스하고 온몸이 상처 투성인데 쉽게 네. 협상이 되지는 않겠죠. 지는 지금 종전이 딱 된다고 해도 네.
지금 경기가 3, 4년 동안 엄청 안 좋아질 거예요.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네. 당장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나마도 종전이 돼야 네. 그나마 경기 침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지만 네.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허리띠를 네. 졸라매야죠. 근데 문제는 허리띠도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만큼 어려워요. 네. 아유, 웃어서 죄송해요. 네. 허리띠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없을 정도로 힘들다 이거죠. 네. 지금 상황이. 아.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 식당 가봐요. 뭐 장사 안 된다는데 잘 되는 데도 몇 군데 있겠죠. 근데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전반적으로 진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좋죠. 것 같아요. 네. 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요.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